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주식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원화 가치,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? 뭔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양일국 박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 혹시 어떤 경고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. 먼저 시장에 나타난 이 이상한 모순이 뭔지 보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고 미래를 암시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도 짚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바로 시장의 모순입니다. 지금 한국 경제라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주식과 환율이라는 두 배우가 전혀 다른 대사를 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경제가 튼튼하면 그 나라 돈의 가치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. 자,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딱 보입니다. 왼쪽을 보면 주식,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원화 가치는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. 달러당 1,463원까지 갔으니까요. 보통은 경제가 좋으면 주가도 오르고 그 나라 돈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.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. 아니, 그럼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? 이 분석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. 바로 인위적인 개입 때문이라는 거죠. 여기 보이는 4,800억 원, 이게 단 하루 만에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투입된 연기금의 규모라고 합니다.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는 주장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 분석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뿌리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깊숙이 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분석이 지적하는 원인들은 좀 복합적입니다.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외교 정책, 코스피 5천 같은 현실성 없는 공약들,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투기 분위기, 심지어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까지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핵심 진단입니다. 이 분석의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 문장이 될 겁니다. 나라 전체가 투전판이 되고 있다.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한탕을 노리는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죠. 이야기는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. 이 분석은 현재 상황을 우리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고 있거든요. 과연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요?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외환 보유고, 그러니까 비상금은 1997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졌죠. 하지만 이 분석이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. 당시엔 거의 없었던 국가 부채가 지금은 1,300조 원을 넘어섰고요. 무엇보다도 그때는 젊고 활기 넘쳤던 사회가 이제는 저출산, 고령화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. 이 분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1997년엔 우리가 가난했지만 젊음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사회가 먼저 늙어버려서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과거와의 비교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, 즉 펀더멘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분석이 제시하는 미래 지표들은 솔직히 말해 꽤나 우울합니다.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이 숫자 0.7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죠. 이건 그냥 인구가 준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. 미래에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가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. 경제의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등입니다. 두 번째는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
한때 10%가 넘는 성장률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1%에 근접했고 2050년쯤 되면 거의 0에 가까워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정말 암울한 예측이죠? 그럼 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까요? 이 분석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왔다고 지적합니다. 반도체, 중공업, 물론 대단한 성공이었죠. 하지만 그 다음은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소홀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. 그렇다면 이 분석이 내놓는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요?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있는 걸까요?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입니다.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모든 걸 바꾸자는 겁니다. 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을 대폭 줄이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멈추고 다시 한번 하면 된다는 기업가 정신을 불태워야 한다는 거죠. 이 해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문제입니다.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으려면 회사를 팔아야 할 지경이라는 겁니다. 결국 힘들게 키운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헐값에 넘어가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아주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분석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.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길을 택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인가, 아니면 지금처럼 가다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인가. 물론 이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.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